사회 분야 강연에 오신 참가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 분야 강연의 진행을 맡은 SDSN 뉴스 코리아의 송현재 주임입니다. 오늘 사회 분야 강연을 맡아주실 김상우 루트 임팩트 CEO님께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및 개인을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 혁신 및 임팩트 분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또한 김상우 CEO님께서 계신 루트 임팩트는 다양한 체인지 메이커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오늘 연사님께서는 임팩트를 기획한다는 것, 청년이 사회를 바꾸는 전략으로서 체인지 메이킹 여정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션은 50분간의 강연과 10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총 60분 진행되겠습니다. 패들렛에 남겨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능하다면 현장 질의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질의응답도 적극 활용하시어 풍부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큰 박수와 줌 반응하기 기능을 통해서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루틴팩트에서 CO로 일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저는 루틴팩트에서 CO로 그 임팩트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총괄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저희 회사와 저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왔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루틴팩트에서 일한 지는 한 6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루틴팩트에서 일하기 전에는 아까 이제 양력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삼성 KPMG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어, 조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CFO를 조금 일하다가 루틴 임팩트로 넘어와서 경영관리팀, 그러니까 파이낸스와 경영관리팀을 일을 하다가 작년 한 1년 정도 넘게부터 C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백그라운드들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좀 좋은 사회 혁신을 만들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이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체인지 메이킹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저희가 그 루틴팩트와 함께 혹은 이 사회 전체가 같이 여러분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여러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 역시 사회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혁신, 저희는 다른 말로 체인지 메이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회혁신이나 체인지 메이킹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동심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소카에서 정의한 Four Levels of Impact라고 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레벨이 어떤 레벨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레이어가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사회혁신은 사실 이 시스템 체인지 바깥까지 넘어가는 것을 사회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렉트 서비스 같은 거는 예시를 들면은 어떤 그 배고픔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식량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규모 있게 한다면은 스케일드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 체인지나 프레임워크 체인지까지 나가는 겁니다. 시스템 워크 체인지나 프레임워크 체인지는 이 사회혁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굶지 않게끔,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장 많이 하는 비유가 그런 거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시스템 체인지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와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사회혁신 체인지 메이킹은 문제 해결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렉트 서비스에서 프레임워크 체인지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시스템 체인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최소 시스템 체인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회 혁신을 만들려고 하고요. 뭐 기존의 솔루션보다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지속 가능하거나 공정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체인지를 지향하는 것을 저희는 사회 혁신, 체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체인지 메이킹을 그 사회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소셜 혁신가, 그러니까 사회 혁신가, 소셜 이노베이터 혹은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체인지 메이커는 사실은 이제 아쇼카의 창립자인 빌 드웨이튼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그 단어 사실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변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루트 임팩트는 저희는 그 체인지 메이커를 다양한 사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체인지 메이커인 거죠.
이 체인지 메이커들이 진짜 사회 혁신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계속 도와주고 싶고 그런 변화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사회 변화, 사회 혁신은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 공부도 해보시고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 혹은 실제로 어떤 액션들을 해보시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원인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별로 없고 하나의 원인이 여러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의 결과에 너무 수많은 원인들이 얽혀 있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하나의 결과가 무언가에 다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좀 여정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파이럴을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사회혁신의 단계를 얘기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파이럴은 뭐냐면은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그냥 선형적으로 바로 시스템 체인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혁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시스템 변화로 가지 않고 이 기회와 도전 탐구를 갔다가 개발 및 테스트까지 갔다가 사례를 만들다가 실패하면 다시 개발 및 테스트로 가야 되고 다시 아이디어로 가고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이 나선형을 계속 순환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성장 및 확산되고 시스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혁신이 단계가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저희가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은 그 아산나눔재단과 이 진터치 프로젝트가 그 연구 그 결과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사회혁신가, 아까는 이제 사회혁신 자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사회혁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체인지 메이커가 이 여정을 겪는데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들을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혁신가 역시 어떤 사회혁신을 만들어내고 본인의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선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단계들은 엔트리, 포커스드, 머추어라는 단계를 거치며 이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진짜 시스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사회혁신가의 여정을 지속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회혁신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됨에도 놓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여정 중에 있는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조급하게 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고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혁신가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루트 임팩트는 지금 이 사회혁신가의 여정,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혁신가를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조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여정들을 어떻게 더 계속 지원하고 더 많은 사회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혁신가 여정에 이제 올라탈 수 있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부 올라타긴 했지만 더 이제 더 엔트리 단계 혹은 포커스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계속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엔트리 단계에서 이런 사회혁신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게 되고 입문하게 되고 더 탐색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인지시키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루틴팩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이 여정들을 지속하면서 여러분들 서포트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정을 바라보고 있고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임팩트 생태계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생태계 빌딩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저 임팩트 생태계라는 건 굉장히 좀 사실은 광의의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를 좀 중심에 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된 생태계를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임팩트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인지메이커 중심에 두고 여러 기업들과 자금, 뭐 미디어, 뭐 중간 지원, 저희 같은 중간 지원 기관,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역학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자원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임팩트 생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임팩트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뭐 전부 다 빌딩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빌딩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금 뒤에 이제 배경 사진이 좀 깔렸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고 알리고 실제로 계속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위해서 두 가지 사업 영역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임팩트 클러스터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좀 요새 총괄하고 있는 곳이 임팩트 클러스터라는 한 사업이고 2012년부터 진행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인지 메이커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좀 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그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고액 후원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생태계에 좀 건강한 자선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자선 자본이 잘 들어와서 잘 활용되고 좋은 건강한 성장을 임팩트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임팩트 필란트로피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룬티팩트에서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접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쪼개져 있어서 좀 이해를 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임팩트 생태계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 혁신 단계, 개인이든 조직이 특정 N의 단계에서 그 넥스트 N의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 인프라로서 헤이그라운드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이 있어야 이 인프라처럼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자본으로서의 이 내용들을 공급하기도 있고 그런 바닥에 깔리는 인프라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하는 거, 역량 향상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소속감, 이 생태계에서의 소속감, 본인들이 이제 이 여정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속감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빌딩과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요새는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회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그 위에 덧대서 같이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 혹은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임팩트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임팩트 커리어라는 사업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좀 보시면 임팩트 클러스터는 여러분들 혹시 아직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수동에 저희 헤이그라운드라는 곳이 있고 헤이그라운드 두 개의 양계 지점이 있습니다. 이 헤이그라운드는 임팩트 지향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성장하는 커뮤니티 오피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0개 조직, 1000명 이상의 체인지 메이커가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저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라운드 브릭스라는 곳은 헤이그라운드 내에 있는 별도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좀 더 이제 이 임팩트 생태계 여러 가지 보이스,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담론들이 사회에 더 많이 퍼지길 바라면서 좀 대관 공간, 그러니까 헤이그라운드는 이제 입주해 있는 멤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은 브릭스는 좀 더 이제 많은 임팩트 조직들이나 그 임팩트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연결성이 있는 여러 행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그 헤이그라운드 멤버 혹은 우리 임팩트 생태계에 연결돼 있는 저희와의 연결돼 있는 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자원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역량 향상을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커리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인재들이 이제 진짜 이 임팩트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올해까지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생들 혹은 이제 청년들이 이런 임팩트 담론들을 인지하고 사회 문제를 인지하게끔 하는 그걸 저희는 인재 발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같은 인재를 발굴해서 어, 그 프로그램을 같은 것들을 해서 이 임팩트를 알게 하고요. 그 접점을 통해서 이거 관심을 갖게 된 분들에게 여러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 혹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이거를 할 수 있겠구나, 해야 한다라는 감각을 이끌어드리고, 그 다음에 커리어 매칭까지 실제로 본인들이 이 임팩트를 내는 사회혁신 여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커리어 매칭까지 가는 것을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내 유일의 임팩트 커리어 매칭 플랫폼인 임팩트 커리어, 그 팀명이랑 똑같은 데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을
그 매칭 사이트를 꼭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그 일을 실제로 임팩트 커리어를 실제로 본인의 일로, 업으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 내용에 아마 이제 오늘 아까 이 주제, 그러니까 사회혁신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 이제 사회혁신을 실행하는 전략으로서의 그 체인지 메이킹 여정 관점에서 요 임팩트 커리어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임팩트 필란트로피는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뭐 비영리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찾는 기금으로서 IP1이라는 펀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좀 더 펠로우십, 그러니까 실험적인 체인지 메이커들이 연결되는 커뮤니티 빌딩하는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고, AI 커리어 스쿨이라고 해서 제가 비수도권 도시에서 청년들이 이제 AI 커리어 기회를 좀 더 쉽게 격차를 줄여서 그 AI 관련된 커리어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 관점에서 모두 SP라는 이제 임팩트 조직들 혹은 임팩트 지향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성수동에 운영하고 있고, 경력 보유 여성의 커리어 재시작을 위한 프로그램은 리부트 캠프를 운영했고, 조직 내 DEI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험 프로젝트에는 DEI 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사업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동료를 좀 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거는 단순히 뭐 루트 임팩트에 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생태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과 인재와 조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곳들도 있고 좀 느슨하게 협력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같이 동료를 하고 있고,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 하고 있던 요 로고도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는 동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료를 만드는 방법이 저희의 사회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저희에게는 이 동료를 많이 만드는 게 사회를 바꾸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다양한 여러 실제 체인지 메이커들이 계속 체인지 메이킹 여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그러면 사회적 화해를 바꾸는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임팩트 커리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팩트 커리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이 무엇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 세상에 필요한 일,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요소들을 중첩했을 때 같이 이제 교집합,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임팩트 커리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사회 혁신을 이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커리어는 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그냥 내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좀 더 커리어 말 그대로 커리어로서의 그 임팩트 커리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임팩트 커리어라는 건 사실 그냥 하나의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꼭 비영리에 가야지만 뭐 예를 들면은 임팩트 커리어인가요? 혹은 뭐 사회 환경 활동가, 뭐 환경 활동가가 되어야만 임팩트 커리어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정말 그 다양한 직무들,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직무인데요. 다양한 직무들, 그리고 그 직무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 그 조직이나 그 일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N by N으로 곱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커리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 커리어는 인재 발굴부터 역량 강화까지 하고 커리어 시작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닷 커리어라는 것은 저희가 임팩트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임팩트와 커리어를 연결하겠다는 관점에서 임팩트 닷 커리어라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임팩트 닷 커리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요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커뮤니티, 콘텐츠, 커리어 매칭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 닷 커리어의 그 작년부터 얘기했던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은 내 가치관이 스펙이 되는 커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스펙을 많이 쌓게 되는데 이 가치관으로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스펙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것에 더 본질에 가까운 가치관이 스펙이 되는 것이 저희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장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뭐 임팩트 커리어 베이직, 임팩트 커리어 마스터, 뭐 임팩트 커리어 노크, 임팩트 커리어 토크,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순서대로 조금 더 느슨한 거에서부터 좀 더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 취업 연결까지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임팩트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걸 기반으로 지금 사회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일로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임팩트 커리어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들면 사실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 나 말고도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나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임팩트 커리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스터디, 프로젝트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활동들을 통해 본인이 이 커리어로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자신감을 얻어서 실제로 임팩트 커리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팩트 커리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구나, 어떤 모습이구나, 실제로 저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삶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걸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실 수 있게 이런 콘텐츠로 이런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기다 잠깐 여기서 코리아 콘텐츠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그냥 단순한 실천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걸 했던 걸 한번 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가 그 청년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진짜 상상하는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현해 보고 실제로 저희가 우수상들이나 수상한 분들에겐 그 소정의 상금을 드리는 공모전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그 사회를 바꾸는 거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요걸 하면서 많이 신경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공모전들이 그냥 이렇게 수상에만 되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단순히 우승팀 한 명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고 좋은 결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바랬던 것은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기는 뭐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문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솔루션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하는 이런 것이 사회 환경 문제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 사회 환경 문제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기도 하고 엄청 작은 것 같지만 거창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각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를 굉장히 목적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이런 사회의 혁신의 과정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비즈니스로든 내 삶의 양식이라든 어떻게든 그 전략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모호한 말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감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내용을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공모전 사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저 공모전이라는 걸 설계한 모습이 왜 그렇게 했으며, 그것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 지금 감각하고 계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더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임팩트 커리어라는 걸 자꾸 알리고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에 이제 그 대중 설문조사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 정량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임팩트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가를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 4명 중 1명이 소셜 임팩트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저는 사실 25%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소셜 임팩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임팩트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뭐 많게 보면 4분의 1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분의 3이 모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안다고 한 사람들도 그 중에서 5%만, 그러니까 전체 5%만 난 명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문제냐면 실제로 그 알지 못하는 걸 본인이 커리어나 실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리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희한테 인사이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셜 임팩트를 한 번 경험하고 나면 2명 중 1명이 관련 커리어를 추구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임팩트라는 걸 추구하고 싶고 그러니까 좋은 임팩트 커리어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몰라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미지의 것이라서 못한다라는 감각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중요한 것은 알리고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소셜 임팩트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경험자는 평균 대비 임팩트 조직의 취업 의향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알리고
경험하게 하고 같이 얘기해서 커뮤니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감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계속 앞으로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본인들의 커리어로서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감각해 보시고 저희와 만약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와 함께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디벨롭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커리어 매칭 플랫폼은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 끝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갖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잡을 찾는 잡플래닛, 뭐 원티드, 로켓펀치 뭐 이런 채용 플랫폼에서 어떤 조직이 어떤 사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곳이 진짜 소셜 임팩트를 추구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팩트 커리어라는 매칭 플랫폼에 임팩트를 사회 문제 해결하는 조직들과 포지션만을 모아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포지션이 뭐뭐 열리지? 어떤 조직들이 있지?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게 최대한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을 좀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난 임팩트 커리어를 추구하고 싶은데 원티드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유명한 스타트업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임팩트를 추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잡 포지션이 있지? 어떤 회사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임팩트 커리어 같은 곳에서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잘 걸러본 다음에 실제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면접해보면서 안 될 수도 있죠. 서로 핏이 안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혁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면은 매칭 플랫폼을 가입하신다거나 저희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좀 더 이 활동, 이 SDNS 활동 그리고 각자 동아리나 이제 학회에서 하시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확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커뮤니티 가입이나 매칭 플랫폼 가입, 인스타그램 팔로우 등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기를 저희는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강연 시간이 되게 길게 잡혀 있던데 사실 저는 그냥 설명 쭉 드리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 그게 무슨 맥락인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히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사회혁신 여정을 되게 일찍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사회혁신 여정 시작한 지 이제 6년 된 겁니다, 사실은. 대학교 때는 전혀 몰랐고, 대학교 때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몰랐고, 일할 때도 전혀 몰랐으며 루틴 임팩트 입사하고 나서부터 아 이런 것이 사회 혁신이구나 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를 이제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20대 중반, 초중반 혹은 이제 후반에서부터 벌써 이미 사회 혁신 여정이라는 것을 관심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여정의 진짜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직 올라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이것이 시작이며 사회혁신 여정은 저기까지 있구나. 내가 저걸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많이 길러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회혁신 여정을 진짜 응원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와 함께 다시 저희가 꼭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혁신 여정, 임팩트 생태계에 올라타시면 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혁신 여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메이킹 저니 with you는 저희에게 헤이그라운드의 슬로건인데요. 여러분들과 그 체인지 메이킹 저니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내용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 혁신이 선형적이 아니라 되게 나선형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단순한 문제 해결 접근을 넘어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장기적 순환적으로 바라보는 좀 깊이 있는 시선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또 사회 혁신은 혼자 할 수 없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다라는 말씀에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책임감과 지속 가능한 구조에 대한 고민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 활동가의 중간 지원 조직인 SDSN 유스 코리아의 일원으로
질문으로서 동료를 만드는 방법이 사회를 바꾸는 전략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임팩트 생태계 속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임팩트를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면 약 50%가 임팩트 관련 커리어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설문 결과를 본 뒤에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또 배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우 연사님께 열띤 환호와 박수 그리고 반응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약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사전에 다른 분들께서 패들렛에 질문 남겨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연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DSN 뉴스코리아 최유민 주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루트 임팩트는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임팩트와 가정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그런 이런 정성적인 평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임팩트를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시는지 연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제가 사전에 이 질문들 공유받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굉장히 뭐랄까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요 임팩트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고, 지금 그 내용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저 과정에, 저런 것이 하나 구현된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기업들이 ESG 관련된, 보호 레포트를 내잖아요. 그때 그 ESG 관련된 평가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임팩트 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히 표준화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임팩트 리서치 랩이라든지 트리플라이트 같은 곳들이 저런 임팩트 평가들을 굉장히 좀 정량적이고 구체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평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직접 다 해본 적은 없는데, 그 과정을 좀 봤는데, 굉장히 좀 많은 컨설팅과 기준점을 잡는 데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 기준이 그 조직이 만들려고 하는 변화와 그 실제로 변화와 그 변화된 모습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준이 일괄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저희가 Theory of Change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Theory of Change라는 내용들을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그 Theory of Change라고 그 변화 관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변화가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아웃컴이 나와서 어떤 임팩트가 만들어지냐. 이 단계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가설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 단계별로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걸 얼마나 감소시켰거나 긍정적인 걸 얼마나 증가시켰냐. 이런 거를 정의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 임팩트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좀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된 기준이 다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와 같이, 회계는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회에서 디벨롭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평가하면 돼,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 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임팩트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잡아가는 단계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은 일단은 그래서 그 조직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부터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들이 혼합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완벽하게 다 정립되진 않았지만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기준들이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 긴밀한 논의와 컨설팅 그리고 그 협업을 통해서 일단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했던 질문인데요. 청년 활동가들이 초기에는 좀 사회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뭐 현실적인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재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이디어의 한계도 있을 거고 아이디어의 한계는 여긴 적히지 않았지만 조홍주 책임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방향을 잃기도 할때 루트 임팩트는 이러한 좀 전환점에선 청년들에게 어떤 질문이나 선택지를 제시하실 수 있으실지 연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장벽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라는 것에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TOC, 그러니까 Theory of Change처럼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었는지의 단계들이 있었는데 저 단계로 내가 진짜 가고 있는 거, 내 조직이 혹은 내가 저 단계로 가기 위해 진짜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앞 단계에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아닌 것 같아라는 것에서 자꾸 좌절감이 느껴진다거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감각을 되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경로하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경로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죠. 여정. 어떤 여정 하에서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이 단계의 그냥 앞에 있는 단기 시간에 대한 문제만 만약에 메모리 돼버리면은 이게 진짜로 정말 뭐랄까 좌절만 되는 거고 그만해야겠다는 판단밖에 안 될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에서 어떤 단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 그거를 좀 더 자신 스스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임팩트 커리어를 하는데 장벽이 생겼어. 그럼 저는 그 일을 무조건 지속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장벽이 뭐 왜 생겼는지, 어떤 단계에서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좀 큰 틀에서 보는 거. 이게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왔는데 우리 조직은 왜 이럴까? 이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 조직이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조직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리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영리로 가서 오히려 나는 커리어를 더 디벨롭하고 이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되게 눈앞에 있는 거나 이 문제 전체 문제의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를 판단을 안 하게 되면 좀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나 좀 서로 같이 동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동료가 또 이제 임팩트 조직들은 보통 사람들이 좀 적은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 적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정확하게 안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생태계는 좀 더 이런 동료적 성향이나 이 커뮤니티가 좀 더 다른 생태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레버리지해서 나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너희 조직은 어떠니? 이게 나만 겪는 거니? 다 그런 거니? 진짜 우리 조직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원래 조직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뭐 아니면 그런 감각들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네트워킹, 연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장벽이 갖고 있는 건지 남도 같이 갖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을 많이 레버리지 하시기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원래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가 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으신 김태현 선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선임님께서 지금 시민 인터뷰 기반 잡지를 좀 기획 중이신데, 이런 활동이 뭔가 지역에 유의미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나 연계가 음, 필요할지, 그러니까 어떤 점에 포커싱을 하면 좋을지, 음, 어떤 룸트 임팩트 관점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음. 남겨주셨습니다.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 비수도권 같은 것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로컬 기반이라는 얘기겠죠, 아마.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것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근데 그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 콘텐츠로 해결하겠다. 그 문화 콘텐츠 중에 이 시민 인터뷰 기반 잡지라는 걸 하겠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이 지역에 유의미한 임팩트를 주고 싶다라는 건 그 단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는 문화 콘텐츠가 없어서야.
문화 콘텐츠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뭐 인터뷰 해보겠다는 건지, 인터뷰를 하면 그 문화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 같아인 건지, 이제 그런 단계들을 가설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 혁신 단계의 그 스파이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 적용을 해봤는데 아닐 수 있으면, 아니면 돌아가서 다시 가설을 세워서 이거를 할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나는 인터뷰하면 이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아무도 이걸 안 보지? 왜 안 듣지? 왜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로만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한 임팩트를 주고 싶다라는 건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프로블럼 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블럼 트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계속 이제 나무처럼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나무가 설계가 돼야, 그 나무 설계가 먼저 되면은,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을 건드리면은 저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이 경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경로가 생긴다는 건 그게 유의미한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 문제 해결에. 그 경로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설과 검증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사회 문제에는, 어떤 지역사회 문제는 되게 양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가 서울의 지역사회 문제 다르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 다르고, 그냥 일반 뭐 농어촌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문제 정의가 조금 느슨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혹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엇나가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임팩트를 주고 싶다라는 거는 말씀처럼 아까 말했던 지역사회 문제가 이 문화 콘텐츠나 시민 인터뷰 기반 잡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여러분만의 가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고 그냥 이미 하고 싶은 건 정해놓고 그걸 연결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민 인터뷰 기반 잡지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가치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거꾸로 지역사회 문제라는 게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이걸 해결하는데 시민 인터뷰 기반 잡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되는 거고, 혹은 시민 인터뷰 잡지라는 것이 직접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단계 초입일 수 있잖아요. 이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될 것 같고, 이 연쇄적인 체인 오브 리액트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설계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연결고리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앞단에서 이제 고생을 하시겠죠. 고생한다는 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해결은 안 된 것 같고, 이런 감각들을 좀 얻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태현 선생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엄청난 따봉을 날려주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현장 질의도 조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조홍주 책임님부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DS 뉴스 코리아에 활동하고 있는 조홍주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임팩트 커리어를 갖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이런 커뮤니티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곧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뭔가 소셜 임팩트 관련된 커리어를 갖고 싶다가도 주변의 시선이나 인식, 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소셜 임팩트에 가는 게 좀 망설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김상우 CEO님도 그런 이런 임팩트 창출 커리어를 처음부터 가지신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나 그 용기, 다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걸 가지고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그냥 가장 생각했던 거는, 저는 그때 이제 회계 담당이었으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백오피스에서 회계 일을 했을 때 이 어떤 특정한 조직이 만드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직하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루틴 팩트 포지션이 나온 걸 봤더니, 여기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일이 내가 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질문들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바라는 단계는,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책임님이나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런 진짜 좀 소명의식, 좀 더 미션 드리븐된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인데, 솔직히 저는 그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하길 바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허들 없이, 아,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지, 이것도 하나 해봤다가, 영리도 갔다가,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하는 거를 좀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엄청난 좀 멋모르고 들어왔는데, 멋모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잘 있을 수 있는 생태계를 사실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이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닌데, 그냥 좀 더 마음처럼 그렇게 뭐 부모님, 친구들, 혹은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를 엄청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임팩트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 게 사실은 진짜 장기적으로 좀 원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의응답까지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상우 CE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및 반응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